네, 시장 전반적인 또 지수 측면에서의 상승에는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의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삼성그룹의 주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연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과 현대의 이 협업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 배터리를 함께 손잡고 개발한다라는 소식 들려온 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의 첨단 공장에 삼성전자의 신기술이 들어간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와 미래의 제조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데 두 기업이 좀 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5G 특화망에 기반한 스마트 제조 솔루션, 이 레드캡 기술이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인지 함께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의 5G 특화망을 이제 전용 기지국을 이용을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공장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공장 자체적으로 자동 그 물류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다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와이파이를 또 이제 해가지고 좀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사실 5G 특화방 자체가 조금 비싸기도 했었고요. 모듈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 5G 이번에 레드캡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좀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컴 칩을 탑재를 해가지고 특화망을 좀 설정을 한 건데 이 레드캡은 기존의 5G의 어떤 좀 경량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전력도 조금 덜 쓰고 저전력으로 좀 사용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프라 설비를 활용을 해서 현대차가 이제 기존의 공장들에 좀 접목을 시켜서 뭐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 뭐 물류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직접 그 완성차 검사 단말기를 좀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이용도 할 거고 앞으로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어떤 뭐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그런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당장 시장에서 엄청난 뭐 이슈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멘텀들을 그냥 조금 더 확장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긍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두 기업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두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곳곳에서 보도가 됨에 따라서 두 기업에 대한 좀 투자의 포인트와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 자체는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동일한데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각각 둘 다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번에 이슈들로 인해서 둘이 뭐 협력을 했는데 뭐 레드캡 기술로 뭐 협력을 했다라는 이슈로 투자 관점을 뭐 아예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각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번 레드캡 기술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산업용 로봇이나 뭐 무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통신이 중간에 뭐 중단돼서 비용이 발생하는 뭐 공장에서 중간에 뭐 공장이 안 돌아가면 거기서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기존의 뭐 통신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타플랜트에서 지금 200대 정도 그 자율 이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 레드캡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실사를 좀 해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1년에 연간 들어가는 통신 비용이나 손실 비용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만큼 다른 공장들에 적용이 되고 얼만큼의 어떤 비용 축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본업이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는 더 명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서 전기차 로봇까지 계속해서 협업을 맺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 두 기업의 협업이 해당 섹터에 미치는 훈풍까지 시청자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전기차 계속해서 투자의 관점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기차 공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수요가 올라오는지 여부, 그리고 사실 지금은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역시나 이제 기존에는 전기차 판매량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상승이 나왔었다면은 앞으로의 논리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에도 들어가는 게 배터리고 2차 전지고, 그렇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뭐 드론이나 뭐 무인 드론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이런 논리로 이제 앞으로 좀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K-뷰티 대여죠. 미용 의료기계 전문 기업인 클래시스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클래시스를 왜 인수하려는 건지, 인수의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뉴스가 단독 보도로 아침 6시에 나왔더라고요. 네. 단독 보도로 나왔고,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못 하기는 했는데, 좀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걸로 보면은 좀 뭐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맞다면은 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좀 높게 떴다가 거의 4%까지 다 반납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클래시스를 삼성전자가 좀 인수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계속 좀 그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뭐 로봇도 최근에 뭐 내려고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협업을 좀 생각을 하고 인수를 좀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슈링크라던가 볼류머 이런 것들도 의원들의 좀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가정용 의료기기죠. 뭐 이것도 뭐 볼리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 B2C로 좀 판매를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AI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좀 뭐 판매 채널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보도가 되자마자 기업에서는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첫 부인 때는 그래도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4%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정말로 인수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 시작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미 웨어러블 로봇 봇핏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와 AI 또 웨어러블 이 기기와 로봇까지 협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정말 인수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양기업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클래시스한테는 굉장히 큰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클래시스는 앞으로 삼성전자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때는 뭐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경험을 하셨다시피 아마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클래시스가 지금 기존에 얘기가 나온 게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 한 10월 달 정도쯤에 클래시스가 급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의 지분을 한 60% 정도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누가 이 매각 지분을 가져갈 것이냐에 또 따라서 이 클래시스의 앞으로의 어떤 주가 향방이 갈라질 수 있겠다라고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클래시스가 몸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지금 2조 한 3천원 정도, 2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뭐 3조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몸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지분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쪽들도 조금 이제 고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본업을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우려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삼성그룹 내에서 최근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조선업에서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이것도 간밤에 들어왔던 소식인데 브라지발 셔틀탱커 9척을 전량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좀 수주 물량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했었는데 어느 정도 미국의 입김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한국이 전량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삼성중공업 이번 수주의 의미가 좀 큰가요? 의미는 있다. 왜냐하면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내용을 좀 보면은 그 페트로브라스라고 해가지고 브라질의 국영 그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가 있는데 해운 자회사가 이제 발주를 넣은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참여한 입찰에 참여한 그런 기업들이 중국 기업도 있었고 우리나라 HD 현대도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있었고 하나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이번 입찰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 기업이 또 참전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중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그렇죠. 하는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국 기업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계속 뭐 미국 중심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이제 그 선박 이나 그리고 미국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선박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벌써부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좀 시장을 배제를 하고 중국 그 조선소는 좀 배제를 하고 한국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가 꾸준히 상승할 때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나요? 삼성중공업은 계속 사실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만 다만 최근에 너무 또 빠르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급등할 때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미 좀 시세를 분출을 해주면서 이평선들 간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좀 이격을 좀 낮추는 그리고 이격을 맞춰 나가는 그런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쏠림이 좀 강하게 나왔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LNG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NG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선박 관련한 수혜가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뭐 플랜트라던가 뭐 피팅 이쪽들도 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던 그 논리가 이제 그거였죠. 특수선들, LNG 운반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었고 해양 플랜트 부문 쪽에서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것도 올해 계속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드릴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정책을 좀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10년 동안 그 드릴십이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드릴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해양 시추선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원유선 그 드릴십 자체가 앞으로 한 두세 척 정도 충분히 더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은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사에 들려온 호재들을 쭉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룹사 전반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열사가 가장 지금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 유효한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도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중공업도 호재 들려왔고 전자 또 SDI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삼성그룹 중에 가장 좀 최선호주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삼성중공업을 가장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하는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좀 수주 모멘텀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잠비크 쪽에서의 그 부유식 그 FLNG죠. 네, 이것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해 상반기 안에 좀 발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멕시코만 FL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좀 발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삼성중공업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지금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DI도 여전히 좀 2차 전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사에 주목해 보면서 다양한 호재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최선호주로 삼성중공업, 차선호주로 삼성 SDI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주연 이사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